저는 김도현입니다. 올해로 76, 시니어 건강 컨설턴트로 38년간 어르신들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설마 하실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혹시 걷다가 다리가 당기시는 분 계십니까? 종아리가 뻐근해지고 잠깐 멈춰서면 다시 걸어지는 그 익숙한 느낌 말입니다. 38년 동안 제가 가장 자주 들은 말씀이 바로 다리가 좀 당겨요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리가 당긴다고 하셔도 다 같은 당김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원인이 5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그 5 중에서 단 하나만이 진짜 응급 신호입니다.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68 박철호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6개월째 다리가 당겨서 100m도 못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시장 가실 때마다 손주 손을 빌리신답니다. 박 어르신은 정형외과에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척추신경이 지나는 길이 좁아지는 병입니다. 신경주사도 물리치료도 한 번을 빠지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짧은 거리에서 멈추게 되셨습니다. 저는 첫 상담에서 딱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등을 앞으로 숙이시면 좀 편해지십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숙여도 똑같이 당겨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날 혈관외과 동행 진료를 잡아드렸습니다. 발목과 팔의 혈압을 비교하는 ABI 검사 5분이면 끝나는 검사입니다. 결과는 ABI 0.62, 다리 혈관이 70% 이상 좁아져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치료는 엉뚱한 곳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다리 당김의 5 얼굴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중 진짜 위험한 단 하나의 얼굴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음 주에 어느 병원으로 가셔야 할지가 분명해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웰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어릴 적 친구의 아버님이 그러셨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마중 잘 나오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중간에 자주 멈춰 서 계셨답니다. 친구가 여쭤보면 늘 같은 답이셨습니다. 다리가 좀 당겨서 그래. 잠깐 쉬면 또 걸어져. 집안 식구들 모두 그저 노안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한 해 겨울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리에서 시작된 신호가 결국 심장까지 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마음먹었습니다. 다리가 당긴다는 한마디를 절대 가볍게 듣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께 이제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5가지를 천천히 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혹시 한쪽 다리만 유독 더 당기십니까? 2번째, 걷다 멈춰 서기만 하면 1, 2분 안에 풀리십니까? 3번째, 혹시 등을 앞으로 숙이거나 의자에 살짝 기대면 그때 통증이 더 편해지십니까? 4번째, 발이 늘 차갑거나 색이 다른 쪽보다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지 않으십니까? 5번째, 저녁이면 종아리가 부어오르고 푸른 핏줄이 도드라지지 않으십니까? 이 5답이 다음 주에 여러분이 어느 병원으로 가셔야 할지를 알려드립니다. 같은 다리 당김처럼 보여도 답이 다르면 가야 할 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5 원인 중에서 단 하나, 혈관성만이 진짜 응급 신호입니다. 왜 단 하나일까요? 그 답을 잠시 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늘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왜 이 중요한 차이가 알려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나라 병원은 과가 너무 잘게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당겨 정형외과에 가시면 거기서는 척추 영상을 찍습니다. 신경외과에 가시면 신경검사를 합니다. ABI 검사는 혈관외과나 심장내과에 가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다리가 아프면 자연스럽게 정형외과부터 찾으십니다. 다리는 정형외과지 하시면서요. 그래서 같은 증상도 어디로 먼저 가느냐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박철호 어르신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분은 첫 진료 때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셨답니다. 걸으면 종아리가 당기고 쉬면 풀려요. 의사는
척추 MRI를 찍어보자고 하셨습니다. 영상에는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다리가 당기는 진짜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박 어르신은 저에게 푸념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따랐는데 왜 안 나을까요? 제 다리는 점점 더 짧아져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의료 체계는 어르신 한 분의 진짜 원인을 찾아주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뒤늦게 ABI 0.62 결과를 들으신 박 어르신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6개월은 어디로 간 거지요? 저는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한 달, 한 해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부터 다리 당김의 5 얼굴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혈관성입니다. 다리로 가는 동맥, 그러니까 큰 핏줄이 좁아져서 생깁니다. 한자어로는 말초동맥 질환, 그리고 간헐적 파행이라고 부릅니다. 간헐적 파행이라는 건 걸을 때만 절뚝거린다는 뜻입니다. 특징은 분명합니다. 걸을 때 종아리나 허벅지가 당기고 멈춰서면 1~2분 안에 풀립니다. 주로 한쪽이 더 심합니다. 발이 차갑고 색이 다른 쪽보다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합니다. 박철호 어르신이 바로 이 얼굴이었습니다. 두 번째 얼굴은 척추성입니다. 척추신경이 지나는 길이 좁아져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는 병입니다. 특징은 정반대입니다. 걸을 때 다리가 저리고 묵직하지만 등을 앞으로 숙이거나 의자에 기대면 금세 편해집니다. 계단 내려갈 땐 더 힘들고 자전거는 의외로 잘 타십니다. 양쪽이 비슷하게 옵니다. 척추성 어르신들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카트 끌고 시장 보는 건 괜찮은데 그냥 걷기만 하면 다리가 무거워요. 카트를 잡으시면 자연히 등이 숙여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얼굴은 근육성입니다. 흔히 말하는 다리 쥐 말입니다. 주로 밤에 자다가 종아리가 갑자기 뭉칩니다. 원인은 전해질 부족이나 수분 부족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며칠 안에 풀리는 게 보통이고 발색이나 발 온도는 정상입니다. 이 세 얼굴은 비슷해 보여도 가야 할 길이 전혀 다릅니다. 한 가지 단서를 드리겠습니다. 등을 숙이면 편해진다는 분은 척추성입니다. 멈춰 서기만 하면 풀린다는 분은 혈관성입니다. 밤에 자다가 잡힌다는 분은 근육성입니다. 이 세 단서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가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와 5번째 얼굴입니다. 네 번째 얼굴은 정맥성입니다. 다리에서 심장으로 피를 올려보내는 정맥, 그 길이 약해지면 생깁니다. 하지정맥류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징은 시간대에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무겁고 부어오릅니다. 푸른 핏줄이 굵게 도드라져 보입니다. 누우셔서 다리를 위로 올리면 한결 편해집니다. 정맥성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종아리가 묵직해요. 5번째 얼굴은 신경성입니다. 당뇨병이 오래되신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말초신경병증입니다. 신경 끝이 당이 많은 환경에서 손상되어 생깁니다. 당기는 통증이라기보다는 발끝이 저리고 화끈거리거나 거꾸로 감각이 둔해집니다. 양말을 신어도 모르고 작은 상처를 못 느끼시는 일까지 생깁니다. 자, 5 얼굴을 모두 보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 얼굴 중에서 단 하나만이 진짜 응급 신호입니다. 바로 첫 번째 혈관성입니다. 왜 혈관성 단 하나일까요? 다리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것은 우리 몸 전체 혈관이 같이 좁아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리 혈관 따로, 심장 혈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줄기 강처럼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초동맥 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이 4배에서 5배까지 높아진다고 보고됩니다. 다리에서 시작된 신호가 심장과 머리까지 다 있다는 뜻입니다. 제 친구 아버님이 그러셨습니다. 다리가 당기시던 그 한 해 겨울, 결국 심장이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 혈관성만은
절대 늦으면 안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발을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부터 5가지를 차분히 자문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쪽 다리만 유독 더 당기십니까? 양쪽이 비슷하다면 척추성, 한쪽이 두드러지면 혈관성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걷다 멈춰 서기만 하면 1~2분 안에 풀리십니까? 숙여야만 풀리시는 분은 척추성, 멈춤만으로 풀리시는 분은 혈관성입니다. 세 번째, 등을 숙여도 그대로 당기십니까? 숙임으로 안 편해지신다면 혈관성을 의심하실 차례입니다. 네 번째, 발색이 다른 쪽보다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지는 않으십니까? 양말을 벗고 두 발을 나란히 보십시오. 한쪽이 다른 쪽보다 핏기가 적다면 분명한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발등에서 맥박이 잘 잡히십니까? 엄지와 둘째 발가락 사이에서 안쪽으로 천천히 짚어보십시오. 한쪽 맥박이 약하다면 혈관이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5 중에서 2가지 이상 그렇다 느끼셨다면 이번 주 안에 ABI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혈관외과나 심장내과에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 이순자 어르신이십니다. 처음에 시장에 다녀오시며 다리가 당기셨다고 합니다. 장 본 게 무거워서 그렇겠지라고 자신을 달래셨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같은 자리에서 멈추게 되셨습니다. 그래도 따님께는 말씀하지 않으셨답니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으셨답니다. 어느 날 양말을 벗어보니 한쪽 발끝이 보랏빛으로 바뀌어 있었답니다. 그제서야 따님이 어머니를 응급실로 모시고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는 깊은 한숨을 쉬셨답니다. 조금만 더 늦으셨으면 발가락을 잃으셨을 겁니다. 이 어르신의 모든 시작은 그저 다리가 좀 당겨요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리가 당기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입니다. 첫째, 단순 디스크라며 마사지나 뜸, 온찜질로 버티지 마십시오. 박철호 어르신이 그렇게 6개월을 보내셨습니다. 부인께서는 매일 저녁 어르신 다리를 주물러 드리셨답니다. 어떤 날은 한의원에서 뜸도 뜨셨고 따끈한 찜질팩을 종아리에 둘러놓고 주무시기도 하셨답니다. 부인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좀 더 따뜻하게 하면 풀리겠지. 그러나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짧은 거리에서 멈추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혈관이 좁아진 자리는 마사지로도 뜸으로도 찜질로도 넓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손길은 위로가 되지만 좁아진 혈관을 다시 살리지는 못합니다. 둘째, 발의 작은 상처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순자 어르신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발끝이 보랏빛으로 변하기 전에 사실 작은 신호가 있었답니다. 양말끈에 살짝 까진 자리가 2주가 넘어도 아물지 않았답니다. 따님이 그 자리를 보고 여쭤보셨답니다.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안 나? 어머니는 웃으며 답하셨답니다. 늙으면 다 그래. 신경 쓰지 마라. 그 2주가 발가락을 잃을 뻔한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리 혈관이 좁아지면 상처에 갈 피도 부족해집니다. 피가 부족하면 상처는 낫지 않습니다. 작은 상처가 2주를 넘긴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셋째, 통증이 있다고 걷기 자체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건 많은 어르신들이 거꾸로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다리가 아프면 쉬어야지 하고 누우시기 쉽지만 혈관성으로 진단을 받으신 후에는 오히려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약이 됩니다. 조금 당길 때까지 걷고 멈추고 다시 걷는 그 반복이 핵심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진료실에서 직접 쓰실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걷다가 일정 거리에서 다리가 당기고 쉬면 풀립니다. 한쪽이 더 심하고 등을 숙여도 그대로입니다. ABI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진료가 척추 영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정확히 어디를 살펴야 할지 아십니다. 박철호 어르신처럼 6개월을 잃지 않으시려면 이 한 문장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받아야 할 검사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검사는 ABI 검사입니다. 누우신 채로 발목과 팔의 혈압을 비교합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0.9 이하면 혈관 협착 가능성이 높고 0.7 아래는 분명한 협착입니다. 두 번째 검사는 하지 동맥 초음파입니다. 혈관 안에서 피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어디가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검사는 CT 혈관 조영술입니다. 시술이나 수술이 검토될 때 받는 정밀 검사입니다. 조영제를 쓰는 검사이니 콩팥이 약하신 분은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면 어르신의 다리 혈관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협착이 확진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90일이 갈림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측부순환입니다. 측부순환이라는 건 우리 몸이 좁아진 혈관을 우회해서 만드는 새 길입니다. 좁아진 큰 길 옆으로 작은 골목길이 새로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골목길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조금 당길 때까지 천천히 걸으시고 잠깐 멈춰 풀린 뒤 다시 걸으시는 그 반복이 골목길을 키웁니다. 하루 30분 통증 직전까지 걷고 멈추기를 일주일에 닷새만 이어가시면 한 달 안에 새 골목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금연이 더해지면 단 일주일 만에 혈관 안쪽이 달라집니다.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가 더해지면 2달 안에 콜레스테롤이 안정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는 항혈소판제, 그러니까 피를 묽게 해주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면 3달 안에 다리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통증이 약이 된다는 말, 처음엔 낯서실 겁니다. 하지만 혈관성에서는 그것이 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5 윤복래 할머니이십니다. 이분은 운이 좋으셨습니다. 다리가 당기시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따님이 우연히 건강 영상 한 편을 보셨답니다. 엄마, 이거 한번 보세요. 엄마랑 똑같아? 따님 손에 이끌려 그 주에 바로 혈관외과를 찾으셨습니다. ABI 0.78이 나왔습니다. 시술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좁아져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윤 할머니는 평생 담배를 피우신 분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니, 가장 큰 약은 금연입니다. 첫 번째 주, 할머니는 가장 힘드셨다고 회상하십니다. 손이 떨리고 입이 허전하고 까닭없이 화가 나셨답니다. 손주가 그 모습을 보고 작은 손으로 할머니 손을 잡아주었답니다. 할머니, 같이 걸어요. 제가 손 잡아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할머니를 한 주 버티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200m에서 멈추시던 분이 500m를 무통증으로 걸으시게 되셨습니다. 발색이 한결 돌아왔고 발끝의 차가움도 줄었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약 용량도 안정되었습니다. 밤에 다리가 시리던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저녁 무렵 할머니는 손주 손을 잡고 동네를 한 바퀴 걸으셨답니다. 정확히 1km를 통증 없이 다 걸으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셔서 거실 의자에 조용히 앉아 말씀하셨답니다. 나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따님은 그 모습을 보고 부엌 한켠에서 조용히 우셨답니다. 저는 윤 할머니의 90일 보고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다리가 살아나면 마음도 함께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족이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천천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 당김에는 5 얼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관성, 척추성, 근육성, 정맥성, 신경성 모두 다른 길로 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5 중에서 단 하나 혈관성만이 응급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다리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건 심장과 머리 혈관도 함께 좁아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가구별 5 문항입니다. 한쪽이 더 심하신가, 멈추기만 하면 풀리시는가, 등을 숙여도 그대로신가, 발색이 다르신가,
발등 맥박이 약하신가? 2가지 이상 그렇다 하셨다면 이번 주에 혈관외과나 심장내과에서 ABI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입니다. 마사지와 뜸, 찜질로 버티지 마시고, 발의 작은 상처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통증이 있다고 걷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5번째는 90일이 갈림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통증 직전까지 걷고 멈추기, 금연,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 그리고 의사 선생님 약 처방. 이 4가지가 측부순환이라는 새 골목길을 우리 몸 안에 만들어줍니다. 오늘 밤 당장 실천하실 것 딱 1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평소 걷던 길을 시계로 재면서 걸어보십시오. 만약 5분 안에 한쪽 종아리가 당기시고 멈춰서면 1~2분 안에 풀리신다면 다음 주에 꼭 혈관외과나 심장내과를 찾아 ABI 검사를 요청하십시오. 그 5분이 어르신의 남은 100세를 바꿉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100세 웰빙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과 가족분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다리 당김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김도현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100세를 향해 함께 가십시다. 감사합니다.